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김동현 재판장 판사, 이재명 판사 이름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이제 강규태는 이제 사표를 낸 아주 못된 이 판사고요. 공직선거법 계속 재판 지연시키다가 이제 떠나는 판사고, 그리고 그동안에 조금 편파적으로 운영해왔던 김동현 판사. 이 사람은 요새 정신이 좀 들은 것 같아요. 제대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오늘 또 이 재판 준비길이, 공판 준비길이 열렸는데, 오늘 또 지금 이제 선거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 재판을 좀 연기해달라. 출석을 좀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무슨 소리야? 딱 한마디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냥 예정대로 진행한다. 딱 밝혔고요. 그리고 김동현이도 이번에 인사 대상자인데 유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이 공판, 이제 옆에 배석 판사는 이제 바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판 갱신 절차는 이제 주 재판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치고 그대로 이 재판 선거 관련, 그러니까 이제 이 대장동 관련 재판을 그대로 이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제대로 이제 이재명이 걸려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들어서면서 법원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인간들이 지금 민주당 우위성 정당 여기에 들어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시민 연석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간첩단이 소속된 단체에서 그 두 명이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논란이 야기하고 있는데 이 점을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성동 갑 여기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임종서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관심 포인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구 성동구 갑 여론조사를 펜앤마이크에서 해봤더니 지금 막상막하예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윤희수희가 임종석한테 다소 밀리고는 있지만은 지금 이 엄경련 소장의 해석에 의하면 사실상은 이기고 있는 것이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참고적으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바로 이제 대장동과 관련된 재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대장동 우일에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까지 다루잖아요. 이게 누가 다루느냐? 김동현 판사가 다뤄요. 이 김동현 판사는 그동안에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완전히 좌파 판사예요. 그래서 이동재 기자한테 구속영장을 무슨 영장이냐? 이게 위증 강요 미수인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런데 위증을 강요해서 그것도 강요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자, 위증을 강요해갖고 미수에 그쳤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 이동재한테 처음으로 영장을 발부해준 사람이 바로 김동현 판사예요. 그리고 이 김동현 판사는 그동안에 이재명이의 이 대장동 이 재판과 관련해서 다소간 편파적으로 진행을 해왔고 특히 지난번 가을에 이 단식 투쟁과 관련해서 지가 알아서 재판을 갖다가 연기시켜준 사람이 바로 김동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쪽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오늘 재판에서 말이죠. 이재명의 변호인 측이 뭐냐. 지금 이제 이 다음 달 19일 날 열리는 재판에서 정진상이랑 전부 다 같이 신문을 받게 돼 있는데 분리 신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요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전부 다 같이 묶여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하나 뭐냐? 그리고 이제 19일 날 또 뭐냐? 이게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 그러니 이 재판 이 본인은 그러니까 이재명은 나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무슨 소리야? 그냥 나와라. 예외 둘 수 없다. 이게 딱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 예정된 재판에 불출석 요청이 묵살당했어요. 그리고 그날 19일 날은요. 그리고 이제 또 유동규도 증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유동규 증인 신문도 계속 이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계속 재판 지연 전략을 써가지고 1심 판결도 최대한도 늦추는 거예요. 여하간 모든 초점은 2027년도 대선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이재명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회만 있으면 또 기회가 없더라도 만들어가지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재판을 지연시키는 게 이제 기본 전략으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묵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김동현 판사 얘기는요. 지금 이제 2월 27일 날, 그리고 3월 12일 날 두 번에 걸쳐서 갱신 절차는 마무리를 한다. 그리고서 일주일 뒤인 3월 19일 날은 유동규 증인신문도 이어간다. 예. 요렇게 오늘 입장이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오늘 그 이재명은 출석 안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망신당하고, 그리고 정진상이하고 분리신문 해달라 했다가 또 분리신문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재판부는요. 이재명 피고인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정진상이하고. 그래서 정 씨하고 분리해서 신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을 거부를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이제 열불이 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재명이가 직접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방어권 포기를 의미하는 건데, 이거 방어권 포기 우리가 먼저 원해. 그러니까 좀 안 나오게 좀 해줘. 이렇게 또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무슨 소리야? 원칙대로 하는 게 맞아. 피고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분리도 안 돼. 딱 잘라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요, 기존 재판부가 생각했던 일정대로 재판 진행을 강행하고, 다만 유동규 증인이 출석이 가능한지 여부만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동현 판사가 최근에 말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민심의 흐름에 거역하는 그런 재판 진행은 이제 덜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34부의 경우에는 이제 강규태가 사표를 내고 떠났고, 떠나게 되죠. 19일 날 떠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성진 부장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한성진이가 이제 형사 34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압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직선거법 재판은 2월 8일하고 3월 8일하고 3월 2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위증조사 사건은 2월 26일 열릴 예정으로 있어요. 줄줄이 지금 이재명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예. 그래서 이재명요, 이거 뭐 구속돼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죠. 예.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단독 이제 뉴델리에서 맨 먼저 단독으로 어제 보도를 했어요. 뭐라고 보도했느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이름도 길어요. 이거 뭐 헷갈려요. 아이고, 이거 뭐 저도 이거 이름 되려면 저도 좀 힘이 드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제가 자료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 외우기가 아무래도 눈으로 보시고 들으시면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자료 화면에 아주 큼지막하게 이 단체 이름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제가 화면을 확 켜보겠습니다. 자,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 연석회의. 그러니까 이 옆에 이제 연석회의가 있고, 뭘 추진하기 위해서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선거연합에 종북 좌파 단체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이게 비례정당이죠. 위성정당. 요거를 만드는데 요게 끼어갖고, 요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안에 온갖 야당에, 당이라는 당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의가 만드는 거에는 의서정당, 그 다음에 송영길이가 만드는 위성정당도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그런데 이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이 최근에 연석회의를 열었어요. 자, 위성정당을 지금 언제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당 대표는 누가 할 거냐? 공관위원장은 누가 할 것이냐, 당헌 당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만들겠죠. 여기에 무려 단체 수가 말이죠, 234개 시민단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34개 이 시민단체인데 사실상의 종북 진보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지난 23일 날, 그러니까 1월 23일 날 요 시민회의가 발족이 된 겁니다. 234개가 모여갖고 이 시민회의 이름은요. 이것도 또 길어요. 예, 이게 이름하여 뭐냐? 연합정치 시민회의가 발족이 됐어요. 연합정치 시민회의, 연합정치 234개 단체. 여기에는 종북 좌파 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선거연합을 하자 민주당에 제안을 해서, 민주당의 요 담당 책임자는 박홍근이에요. 그래서 박홍근이하고 이 제야 단체들이 연석회의를 해서 이제 구체적인 위성정당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연합정치시민회의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종북 좌파단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234개니까 뭐 안 들어갈 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다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에 말이죠. 여기에 지금 어떤 단체가 들어가 있느냐? 경남진보연합이라고 하는 종북 좌파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자, 경남진보연합은 뭐냐? 여기에 그러면 누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창원 간첩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경남진보연합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4명으로 돼 있어요. 이 창원 간첩단 사건은. 그런데 경남진보연합 이 4명 중에 2명이 경남진보연합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간첩 2명이 지금 그 시민회의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례정당으로 해서 국회에 진출하겠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 1월 달에 국보법 협의로요.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그 다음에 정유진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이런 4명을 대상으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발부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 2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유진과 성명 이 2사람이 경남진보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이죠. 지금 이제 국보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그 다음에 제8조 회합 통신, 요 혐의 위반으로 되어 있고, 이 창원 간첩단은요, 자주통일민중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 완수를 목표로 해서 비밀리 지하 활동을 해온 것이 혐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창원 간첩단들이 이제 구속이 되니까요, 경남진보연합은요, 윤석열 정부의 공안 탄압이다, 이렇게 해서 정부 규탄 대회를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 요원 2명이 연합정치시민회의, 연합정치시민회의라고 하는 230단계 연속 이 범시민회의에 경남진보연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 13일 날, 2월 13일 날 국회에서요, 연석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지금 경남진보연합의 대표인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세월호,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 사건, 광우병 사건, 요 관련 인간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코어로 활동하고 있어요. 핵심 인물로. 여기에 이제 박수호군, 조성우, 진영종, 요런 사람들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로는 시민회의다,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민사회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의미잖아요. 정말로. 이 자유민주 정치에 꽃이 피우는 시민사회 단체. 그런데 이게 그런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뭐라고 그럴까요? 기치를 갖다가 내세우는 시민회의가 아니라 종북 좌파들의 총결합체가 바로 시민회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 문제에 관해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직격을 가했어요. 지금 여당이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 왜 지금 뒷구멍으로 좀 더 의원들 만들어 주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 누구? 조국 대표적인 게. 그리고 창원 간첩단. 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민주개혁 진보선거연합에 들어가 있는 그 단체 요원들이 여기에서 지금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요, 조국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 창원 간첩단 관련 단체가 회원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제도, 이거는 아무리 뻔뻔한 민주당이라도 조국을 내세우지 못하고 창원 간첩단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못하니까 바로 위성정당 준연동형 비례대들을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요, 우리는 민주당과 달리 우리 당 이름으로 참아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뒷구멍으로 내세우는 도구로는 쓰지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내보낼 수 있는 사람만 그대로 내보낸다. 국민의힘 이름으로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를 추천했을 때와 똑같은 결과를 내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목표다. 그러면서요, 국민의힘은 이 병립형 연동형 이 제도를 반대하지만은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4월 10일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창원 간첩단 출신들이 전부 다 비례대표 의원이 될 것 아니냐. 그걸 받아야 할 책임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플랜 B로 위성 정당을 준비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일각에서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인데 정부 여당이 아니 무책임하게 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드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거 안 만들면 간첩들 드립대 위성 정당 만들어놨고 다 여의도에 진출시키잖아요. 요거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걸 막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는 안 들지만 플랜 B 차원에서
우리도 위성정당을 만든다. 예,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바로 이런 간첩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간첩들은 또요, 간첩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인간들은 또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여의도에 들어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반드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1번에서 10번 정도의 압수를 주겠다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치고 참 환장을 노릇이죠. 이런 인간이, 이런 이재명이가 이게 당 대표를 하고 있어요. 참 큰일 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성동 갑 지역의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말이죠. 이 따끈따끈한 지역들, 그야말로 이제 핫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펜앤마이크가 리서치 여론조사 공정을 공정한테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 펜앤마이크가 성동 갑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사 내용으로 보면 수치상으로는 지금 임종서이가 다소 앞서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아주 빡빡한 선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평가에 의하면 이거 숫자상으로는 좀 높이 보여? 아니야. 실질적으로는 윤희숙이가 더 높아.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중구 성동 갑인데요. 자, 여기 이제 위에 글이잖아요. 자, 다음 인물이 나오면 누구한테 투표할래? 예, 딱 그랬더니요. 임종석이한테 투표하겠다가 39%, 그리고 윤희숙한테 투표하겠다가 37%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2%,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상당히 혼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은 이제 뭐냐? 예. 자, 그러면, 임종석이가 공천을 못 받아.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와. 그럴 때는 그럼 누구를 찍을래? 물어봤더니요. 윤희숙이가 그때는 또 1등이 돼요. 그리고 2등은 민주당. 당을 찍는 거죠. 28%. 그리고 나서 임종석이는 3등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3등으로. 예. 자, 요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참 준비가 이 여론조사 결과가 재밌어요. 그러면 이게 중구하고 성동구 가부이 지역에서 당신은 어느 정당을 지지해? 물어봤더니요. 민주당 지지가 41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가 35%, 그리고 개혁신당이 3%, 그 녹색정의당이 2%,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무려 10%나 됩니다. 자, 그래서 양강 구도가 지금 성동 갑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6%나 민주당이 앞서요. 6%를 앞서는데 아까 말씀드린 41인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거죠. 당 지지율이 41대 35에서 지금 6%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6% 차이가 나야 되는데 임종석이는요 41%가 당 지지율인데 당 지지율도 제대로 다 흡수를 못해요. 예, 2%가 모자라 39. 그죠? 윤희숙은 당 지지율보다 오히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2%나 더 많이 받아. 예. 자, 이게 이제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지금 아니면 개딸들, 그렇죠? 이 친명들은 임종석이 지지하지 않잖아요. 예,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당 지지율을 다 임종석이가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다. 예. 그러면은요, 이게 2020년도 선거 때는 어땠느냐? 그때는 민주당한테 줬느냐? 표를 이게 줬다라고 한 사람이 48.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진수희한테 표 찍었다. 이게 2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배 이상의 차이로 진수희 의원이 그 당시에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 투표할래 안 할래? 딱 물어봤더니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74, 대체로 투표하겠다가 20. 그래서요, 투표하겠다는 게 94%나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다? 이건 이제 누구한테 유리하겠느냐? 지금 이제 투표율이 높다는 거 하는 것은 지금 60대 이후, 지금 이제 고령자, 연령층의 인구가 더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투표율이 높다 하면 이제 민주당한테 유리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 후보한테 유리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엄경영 소장의 경우에는요, 이번에 보면 한강벨트에서 민주당은 이 한강벨트가 험지다. 예. 그런데 안방처럼 공천을 하고 있는데 이거 대피하게 돼 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2%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잖아요. 2% 차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세대율 투표율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샤이 보수도 있고,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윤희숙의 승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 엄경영 소장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가 수도권에서 샤이 보수의
대집결로 진행되고 있는 초기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샤이 보수가 나누기는 진짜 이제 투표장에 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윤희숙한테 좀 더 좋은 여론조사 결과가 라고 해석해도 된다. 예.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고령층의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샤이 보수들, 이게 그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잖아요. 자, 이런 응하지 않는 친북의 나선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조금 낮게 나오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가면 더 높아진다. 이런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은 그럼 뭐냐? 그럼 임종서이는 왜 이 성동구 갑을 이렇게 노리느냐? 바로 정원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정원호가 말이죠. 이 정원호가 누구냐? 지금 현 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성동갑의 최대 변수는 정원호 현 구청장이 되겠다. 예. 왜냐하면 정원호 구청장의 경우에는요, 지역에서 중년 여성층들한테 인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 임종석이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정원우의 지원을 받고 싶어서 여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